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예측가에서 코스닥은 플러스권이었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지금 마이너스권 현물 시장에서는 찍혀 있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일단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현 정권의 네버 기브업을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00선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들이 있으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뭐 10월, 11월 달 60일선 돌파가 일단 코스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을 좀 밑에서 저점에서 받쳐줬던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또 일단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못하면서 사실 수급 쪽으로도 굉장히 뭐 들어올 만한 이슈가 사실 결여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또 대형주에 대한 반등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반등폭이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또 실적 발표가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풍량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실 국내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반등폭을 좀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기대감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단에서는 반도체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좀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일단 맞춰보고 그 하단에서 본다면 오늘도 한미반도체 반등폭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친 종목들이 일부 일단 이 밸류체인 쪽으로는 HBM 밸류체인 쪽으로 반등폭을 일단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이 소테마 쪽에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 일단 뭐 언급되는 이제 뭐 테슬라 향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 순환매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도 뭐 드론이라든지 일부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제 브로드콤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에서 유리기판 도입이라는 가장 큰 핵심 이슈 테마를 던져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중심으로서 주간 단위로서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밸류체인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반도체 투톱 흐름도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4%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속했던 연내 통과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언제 좀 소식이 들려오게 될지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19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고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산타 랠리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에 이제 상법에 대한 개정안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나 크게 반응을 한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악재는 일단 거쳤다. 이벤트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인 2,5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들이 유입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배당 관련주 이제 상법 개정안 되면서 배당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 3월로 일단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또 이런 이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금융주라든가 일부 이제 배당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지주사, 뭐 롯데지주라든지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배당 이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통신주 쪽이 고점에서 좀 일부 조정폭을 받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일단 이런 상법 개정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또 바벨 전략을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는 기대감을 계속 갖는다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일 수 있는 계속적인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은 뭐 일단은 대형주 쪽보다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코스닥 쪽 일단 이 외생 변수에 대한 또 이런 리스크가 사실상은
조금 더 없는 자유로운 코스닥 쪽 중심으로서도 테마주 중심의 반등폭이 좀 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같은 내용도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이 있는 코스닥 쪽에서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좀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밸류업 관련해서 리밸런싱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신규 편입이 이제 20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제 새롭게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뭐 KB금융 기대했던 하나금융지주 들어갔고 통신주도 여기 포함이 좀 됐습니다. 2차 밸류업 펀드도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규 편입된 종목들 혹은 기존의 밸류업 종목들은 이제 좀 다시 체크해 볼 시간이 왔을까요? 아니면 세론의 시간으로서 좀 보내줘야 될 시간이 왔을까요? 일단은 신규에 편입이 될 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라든가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 어느 정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일단 70%에서 60%까지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그리고 또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일단 하락폭은 좀 덜했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없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두 섹터 중에 저는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통신주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K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협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AI에 관련된 투자에서 이 지분 매각을 또 일단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호텔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AI에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화가 빠르게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통신주 쪽은 과거의 밸류에이션의 가치 할인을 또 어느 정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AI에 관련된 선두주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통신주 쪽에 오히려 더 큰 우리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좀 상반기에 랠리를 크게 보였던 그러면 은행주 쪽은 이 반등폭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의 구간이 없겠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통신주 쪽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이 완전히 좀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관련된 펀드에 추가 자금 지원이 있는다면 충분히 편입된 자산 쪽으로 자산이 몰릴 이제 투자 수급이 몰릴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통신주, 그 다음에 뭐 금융주 쪽으로서의 순환매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두 섹터 다 또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쨌든 이번에는 편출 없이 편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05종목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 100종목으로 이때는 이제 편출도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데 통신주에서 금융주까지 순환이 좀 확산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좀 싸게 일단 던지고 그 뒤에 협상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오늘 주가 반응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알던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락폭이 이제 크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좀 섣불른 판단이겠지만은 네. 관심 이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나올 만한 최대 악재까지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LG 에너지 엔솔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우리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상 라인에 들어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좀 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래가 또 실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한번 탐지가 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 봐서는 2차 전지가 오히려 더 시장 코스닥을 이제 필두로 해서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 좀 플러스적인 면을 좀 말씀드린다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인데 이 연관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있는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일단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기에 대한 효율 면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사실 유럽
도 그렇고요. 일단 최근에 11월 달에 전기차 판매율이 이제 역성장을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추이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의 저점을 잡는다면 주가는 이미 반등폭을 선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포트에 뭐 한 번에 뭐 10%를 싣는다 이런 전략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관심과 일부 이제 조정 국면으로서 계속 담아가는 일부 이제 섹터를 좀 빈룸을 찾아가는 전략을 본다면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테슬라 밸류체인향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담아가는 쪽에서 LG 엔솔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개장하고 나서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보여서 찾아보니까 인벤티지랩 소식이 있네요.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가장 빠르게 상용할 수 있는 쪽은 한미약품 쪽인데 네. 오늘 이쪽은 오히려 내리고 있고 펩트론이나 인벤티질에 물론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더 중소형단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는데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일단은 이제 선별적으로 가장 앞선에 있는 그렇죠. 신약 개발 업체이긴 하고 그 다음에 밑단으로 갈수록 중소형사들이 지금은 비만 치료제 시장 신약 개발에 다 같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라도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어느 정도 밀려났을 때는 사실 투자 비용 대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스마트 대포가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펩트론 쪽은 10만 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종목을 담는다면 당연히 펩트론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가격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에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ETF 쪽 투자를 하라.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종목으로 ETF는 아니고 해외 쪽에 비중이 많은 ETF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노보노가 이제 한 50%가 포함이 돼 있는 ETF인데 오히려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정감을 찾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시장을 다시 한번 가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 이제 국내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제가 침투율도 아직까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바이오 쪽, 뭐 바이오텍을 통틀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탑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그 분석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근데 인벤티리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사실은 이 펩트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개별적으로 생산 공장이 일단 없고 그런 것들이 일부가 이제 결여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벤티지랩도 이번에 유한양액과 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일단 피어그룹 대비해서 일단 펩트론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펩트론 쪽에 만약에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은 1등주로 가야 되는 것이 비만 시장에서는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뭐 지난주 기사에서도 SK에서 이제 이 CDMO 수주를 하면서 일라이릴리와의 이 펩트론과의 그 연결고리가 계속 아직까지 이 수면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같은 이제 공장을 우리가 쓴다는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SK와 펩트론이 현재 일라이릴리의 수주를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는 투자적인 선별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